네, 대선이 이제 뭐 가까워오면서 뭐 또 한 차례 또 요동치는 국면이 또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양강 구도가 깨지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진영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어제 심야에 전격 회동을 가진 것으로 지금 확인됐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의 측근 중에 한 명이죠. 일전에 저희와 인터뷰할 때는 무소속이었는데요. 어제 국민의당에 입당하셨습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명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전격적으로 만나서 독대를 이제 하셨군요. 네, 뭐 전격적인 건 아니고요. 네. 분 사이에는 몇 차례 만남이 있었는데 네. 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좀 입장을 추정 정리하고 네. 어떡할지 이런 거를 이제 상의하는 만남이었을 겁니다. 네. 어제 이제 나온 얘기들이 김종인 전 대표에게 안철수 후보가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전격 제안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이제 뭐 오늘, 10시쯤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김종인 대표는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공식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통합정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돼야 마땅하고, 네. 어떤 개념을 갖는 건지 안철수 후보가 국민께 설명을 드리는 일을 먼저 할 것이고요. 네. 그 일을 김종인 대표께서 주도를 해서 좀 국민한테 편안한 그 다음 내각 네. 잘 운영되는 정부의 모습을 좀 제시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네. 하고 김종인 대표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제안을 했고, 김종인 대표가 일단 만나고 그런 것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석되겠죠. 네. 안철수 후보가 본래 통합정부를 구성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위기를 대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말씀 구상은 이제 김종인 대표가 먼저 제시를 하셨고, 네. 그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국민한테 그 길을 가겠다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 일을 맡아서 하겠다라고 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국민을 위한 서비스고 안철수 대표의 그 생각을 지지를 하는 거죠. 네. 오늘 오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시쯤에 통합정부 구성을 안 후보가 발표할 예정인데, 네. 이 자리에 김종인 전 대표가 참석합니까? 그러시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건 안 후보는 국민의당 그 후보로서 국민한테 자기 생각을 설명하는 거고, 네. 그 설명은 이제 국민의당 차원을 넘어서, 네.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빈틈없이 국정에 공백 없이 다음 정부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네. 그 준비 작업은 김종인 대표 같은 그 각 정파를 망라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경험을 가진 분이 나서서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네. 하는 그런 제안인 거니까요. 네. 오늘 같은 대국민 설명회에 와서 같이 자리를 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네. 김종인 전 대표는 일전에 이제 저희와 대선 불출마 이후에 한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당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셨기 그렇게 때문에.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입당은 이제 안 하실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인터뷰 하실 때는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이렇게 대선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입장의 변화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입장의 변화라고 하는 그 당시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이런 국면에서는 어느 정당에 들어가서 어느 후보를 지지 유세를 하고, 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후보인지를 국민한테 설명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현실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후보는 국민을 상대로 캠페인을 하고 그 연설을 하고 뭐 지역을 방문하고 하는 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 당선이 되는 건 열흘 남짓 후인데 네. 그러면 당선이 되는 순간부터 당장 정부를 구성하고 국민 앞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후보를 대신해서 이런 일을 해줄 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먼저 한 거죠. 네. 안철수 대표께서 안철수 후보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돕는 일은 안철수 후보를 돕는 일이기도 하면서 네. 사실은 다음 정부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지지고 지원을 하는 거지만 네.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차원과는 조금 다른 거라고 봐야 됩니다.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이제 위원장직을 안 후보가 제안했고 수락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일단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장관 임명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부여해서 김종인 전 대표에게 상당한 권한을 지금 주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네. 그게 어떤 모습일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네. 이제 곧 10시에 대국민 설명회를 하고 그거에 네. 대해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말씀이 있으실 테니까요. 네. 국민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시고 네. 마음을 어떤 게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시게 될 거라고 네.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면서 그동안 양강 구도였던 것이 이제 1강 1중 또는 1강 2중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후보 단일화 얘기는 나왔지만 그거는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인위적인 단일화 대신에 오늘 발표한 이런 통합정부 구상이 기존에 좀 떠나간 보수 표심이나 아니면은 다른 정당에도 그러니까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쪽에도 좀 로브콜을 보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그런 해석은 유권자들께서 이제 스스로 하실 일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은 어떤 조사를 해봐도 말이죠. 네.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수는 딱 정해져 있고요. 네. 더 많은 국민이 그 후보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한다면요. 네. 사실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자기의 정치적 소망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제도화에서는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네. 유럽 같은 선진 정치 제도 안에서 늘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무원칙한 연대다, 누구를 배제하는 연대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다고 해도 네. 사실은 더 많은 국민이 원하면 그런 연대의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결국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연대는 필요하고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그런 연대를 무슨 적폐연대다 이렇게 전혀 감동이 없는 규정을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연대론 차단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사실 진짜 적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비영남권 인사를 총리로 앉히겠다 그러면서 이제 호남권 총리, 충청권 총리 얘기도 나오면서 김종인 전 대표 이름이 거론됐어요. 그렇게 이제 조금 뭐랄까요? 거론이 이제 일부 언론에서 네. 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얘기를 듣고 네. 성급하게 기사를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흘러나온 얘기들 때문에라도 김종인 전 대표가 이건 아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지금 문재인 쪽에서 조금 뭐랄까 작전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말을 흘리는 것은 일종의 이제 작전이라고 보는 거고 일종의 이제 좋지 못한 선거전의 양태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만 비영남권 총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야 사실 말씀 자주 달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만큼 믿고 의견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이미 염두에 둔 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이제 대선 후보가 염두에 둔 분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영남이 아닌 분을 이제 호남 총리를 고르겠다라고 한 데서 살짝 입장이 또 바뀐 건데 충청표도 좀 의식을 하는 거고 수도권도 의식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말 자체는 크게
의미를 둘 일 아닌 것 같고요. 김전 대 이제, 네, 네. 말씀하시죠. 근데 더 현실적인 얘기는 네, 누구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총리는 자신이 속한 정파가 아닌 데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고 네, 어쩌면 야당한테 추천을 부탁해야 된다는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게 네, 훨씬 더 현실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김종인 전 대표는 통합정부론 또 경제민주화 그리고 네. 개헌 후 임기 단축 이 세 가지가 이제 자신이 줄곧 주장해온 건데요. 개헌 후 임기 단축이라기보다는 개헌을 하게 되면은 네, 자연스럽게 현재 유공화국 헌법에 의해서 그렇죠. 뽑힌 대통령 임기는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본인께서 이제 그런 3년 대통령을 이제 제안하셨으니까요. 그런 개헌을 네. 고리로. 이번에도 어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3년으로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한다고 하면은, 보수층이나 아니면 기존 이제 바른정당이나 뭐 이쪽에서도 흔쾌히 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좀 파괴력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앞세워지면은 그건 맥락이 좀 다른 거고요. 네.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라를 불행하게 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87년 개헌 이후에 뽑힌 6명의 대통령이 다 끝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7번째 뽑히는 대통령의 끝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었고 또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통령을 또 한 번 보는 것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진짜 봉사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해를 극복하는 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헌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임기가 3년으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죠. 네. 김종인 전 대표와 이제 국민의당 이제 최 의원께서 입당하실 때 뭐 여러 얘기도 말씀도 나눴던 것으로 지금 뭐 얘기도 하셨고 또 전해지고 있는데, 네. 김종인 전 대표는 지금의 어떤 이런 대선 국면을, 뭐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의 새 아니면 뭐 누가 당선이 될 것이냐 뭐 이런 말씀인 건가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진행자께서도 초반에 말씀을 했지만 뭐 1강 2중 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정말 많이 나가신 분석이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 지금 힐러리와 트럼프과의 관계에서 여론조사 다 틀렸는데 겨우 하나 맞았다는 구글 트렌드 분석이 있잖아요. 그런 네. 분석으로 할 때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예측한 게 그런 빅데이터 분석인데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후보와 같거나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이번 한 주 동안 조금 주춤하거나 내려가는 추세가 있었던 건 맞지만 네. 그게 양강구도가 깨졌다고 보기에는 전혀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양강구도 대표도 아마 그런 이 상황 인식은 그렇게 볼 것이고 네.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설득하는 앞으로의 열흘간의 과정이 네. 결국은 승자를 결정하게 될 거다. 네. 저도 그렇고 김종인 대표도 그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대표의 뭐 안철수 후보의 지지라든지 그런 합류도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고 문재인 후보가 뭐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멘트는 정치인의 발언이라기보다는 정치 분석가의 발언이죠. 네. 정치인의 발언은 사실 그렇게 지지를 하지 않고 중립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지지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 영향이 좀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일 겁니다. 네. 뭐 박영선 의원도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와 또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또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어제 이제 국민의당과의 통합도 열어놓고 이제 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사실 국민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가 되든지 문재인 후보가 되든지 간에 두 당은 연대 또는 뭐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는 네. 참 말씀드리기가 좀 낯이 뜨겁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말이 통합이지 집권하면 이제 국민의당 흡수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좀
터무니없는 상황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자신한테 반대하는 세력이 훨씬 큰 국회 지형에서 당선이 되면 결국 당장 총리 지명하고 정부 구성하기 위해서 야당 협조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게 뻔한데요. 네. 그런데 마치 절대 다수의 국회 상황에서 한 60% 정도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인식을 하시면 네. 안 되는 거죠. 네. 또 그런 상황 인식을 가지고는 우선 통합이든 흡수든 시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 국민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그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으실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빨리 상황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네. 뭐 의원님께서 그 홍찍문이라는 그 단어는 아시겠죠? 물론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일리가 있는 지적이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면서 네네. 어쨌든 아까는 이제 양강구도는 아직 안 깨졌다고 하셨지만 어떤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니까요. 홍준표 후보가 안찍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그래서 나를 찍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의 지지세가 또 무섭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무서운지 무섭지 않은지는 이제 그 정치 대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정 캠프가 하고 있는 그 캠페인성 발언을 네. 굉장히 진실을 반영하는 어떤 그 아주 이 높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나 네. 걸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한 것 같고요. 네.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가 어쨌든 TK 지역에서 지지율 1위를 탄원했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또 자꾸 여론조사 얘기를 하는데요. 네. 수십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 샘플링을 하고 있는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선 전화 시대가 갖고 이제 무선이 80%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인데 네. 4년 전과 완전히 판이한 상황입니다. 전 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샘플링 왜곡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검증이 안 된 상황의 여론조사가 이제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건데요. 이 대선이 끝나보면은 정말 그 무선 중심의 그 여론조사는 샘플링을 어찌 해야 되고, 그건 진짜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깊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 올 네. 거라고 저는 봐요.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그 네. 1등으로 후보가 달릴 때는 여론조사를 또 많이 인용하다가 조금 뒤처지면 또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읽히는 것 같아서. 네. 1등을 계속 어느 한 분이 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양자구도로 올라가서고 안철수 후보가 이겼을 때는 또 국민의당 쪽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인용했으니까요. 여론조사는 물론 인용하죠.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 얼마나 정확하게 여론을 반영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추세는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숫자를 놓고 양강이냐, 1등 이야기냐, 네.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네. 후에 상당히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네.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느 수치가 맞고 어느 수치가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5차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토론만 하면은 안철수 후보 또 지지율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좀 빠진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토론에서 하면은 아니고요. 네. 3차 토론을 좀 실패했던 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죠. 네. 3차 토론에서 사실은 좀 아쉬운 대목이 있었던 건.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요. 네. 저는 그 TV에 나와서 토론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한두 시간씩 이야기하는 거를 직업으로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 경험으로 보면요. 네. 이게 한두 시간 얘기하다 보면 살짝 이제 토론자의 약점 같은 게 드러나지요.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본질적인 그 사람의 능력인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사실 따져보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토론을 같이 하다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약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말하는 테크닉에 불과하다는 걸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네. 아주 작은 심리적 요인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많이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압박적인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네. 감정 컨트롤이 조금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뻔뻔한 사람들은 확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내지르거나 네. 이렇게 응수를 하는데 네. 안철수 후보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 남에 대한 공격 같은 거를 하지 않으면서 살아온 그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소화가 잘 안 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안으로 삭히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이 좀 부족한 걸로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감이 있는 건 맞는 건가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는 경우는 생기는데 그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네. 뭐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만 좀 네네네. 하시고 다음에 또 한번 네네. 하시죠, 의원님. 네, 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